저번 시간에 이어서 전북에 입지하고 있는 호텔 매매 물건 현황에 대해서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물건 번호는 12003번이죠. 사용 승인일 2001년 1월 13일이고요.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 있습니다. 지하층은 여기가 이제 위락시설이 있고요. 대지 면적 367제곱미터, 평수는 111평이고요. 연면적 1316제곱미터고요. 평수로는 398평이죠. 현재 매가 16억에 진행하는 호텔입니다. 직영 중이시고요. 현재 융자는 8억이지만 조건부 최대 융자는 14억입니다. 실인수가 11억으로서 취득이 가능하고요. 월 매출은 현재 2,800만 원입니다. 객실수 32개죠. 주차는 다수 가능하고요. 용도 지역은 상업지역 중에 일반 상업지역에 이렇게 입지하고 있죠. 공시지가 제곱미터당 136만 원이고요. 평수로 환산하시면 449만 5,868원에 해당되는 전북에 입지하고 있는 호텔 매매 물건 현황입니다. 지역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한데요. 우리 소유자의 요청에 의해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는 것 좀 양해해 주시고요. 개인적으로 연락해 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본 물건은 그렇죠. 가장 기본적인 거 리모델링이 필요한 물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리모델링 필요 물건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매가가 16억인데요. 감정가 이하로 진행하는 물건이다. 감정가 이하로 진행하는 물건이고요. 참고로 감정가는 19억입니다. 19억이고요. 조건부로 14억에 나온다고 그랬죠. 조건부 최대 융자 14억은 리모델링 조건부 조건부입니다. 현재 매가가 16억인데요. 16억이 좀 가려졌네요. 16억이 매매 가격일 때 14억이 최대 융자 가능하고요. 리모델링 조건부인데 리모델링은 9억 투자 조건입니다. 9억 리모델링 투자 조건으로서 14억까지 가능합니다. 지하가 있죠. 지하층은 위락시설이고요. 현재 소유자께서 임대 중입니다. 임대 중이고 그리고 현재 해당 상권은 먹자 유흥도 이렇게 있고요. 유흥상권이고요. 여기는 이제 20대, 30대, 40대가 주 고객층입니다. 주 고객층이고 여기는 이제 연인 손님도 많이 오시는데요. 연인 고객도 이렇게 많이 오시는 상권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 상권 같은 경우 약간 특이점이 뭐냐면 비즈니스 손님이 주 고객을 막 80%씩 70%씩 이렇게 차지하는 게 아니고요. 비율이 조금 비슷합니다. 비율이 예를 들면 우리가 고객층을 분리할 때 이렇게 분리할 수도 있죠. 어떻게 분리하냐면 연인 고객, 그 다음에 비즈니스 고객, 그 다음에 유흥 고객 이렇게 좀 나눠보는데 통상 비즈니스가 좀 강한 상권에 속한다 그러면 70% 그렇죠? 그럼 연인이 한 20%, 유흥이 한 10% 정도 이렇게 될 수도 있겠고 또 어떤 상권은 보면은요 비즈니스가 강해요. 비즈니스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유흥 손님이 20%,
연인 손님이 이렇게 10%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예. 그런데 우리가 제일 좋은 손님은 연인이나 비즈니스 손님이지 유흥 손님은 제일 우리가 버려도 된다. 어떨 때는 제일 좋은 고객층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호텔이 영업이 잘 돼. 영업이 잘 되다 보니까 비즈니스를 70% 받고요. 유흥 손님은 아예 안 받습니다. 유흥 손님을 안 받고 연인 손님을 이렇게 30%씩 받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유흥 손님을 너무 배제하면 유흥 손님 같은 경우는 좀 현금 비율이 높거든요. 현금 비율이 높아요. 그래서 너무 배제하는 것도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데 해당 상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뚜렷하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면 연인 손님이 많이 오시는 상권이에요. 그러면 연인 손님이 60%, 비즈니스 손님이 30%, 그 다음에 유흥 손님이 10%. 이런 비율이 좋은 비율이죠. 이런 비율이 좋은 비율입니다. 이런 비율이. 또는 이런 비율이 좋은 비율이에요. 이렇게 특색이 이렇게 있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비율이 있는가 하면 가장 이상적인 비율인데요. 해당 상권은 그 원칙에 조금 어긋납니다. 예외적인 상권이에요. 비율이 연인 손님이 한 40%, 그 다음에 비즈니스 손님도 한 40% 이렇게 오시고요. 그 다음에 유흥 손님도 한 20% 이렇게 오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났을 때는 그렇게 유흥 손님을 많이 받을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유흥 손님을 안 받아도 만실이 됩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필요한 물건을 취득하시고 재오픈하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는 굳이 유흥 손님을 안 받아도 돼요. 왜? 유흥 손님은 상대적으로 제일 좋지 않은 손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유흥 손님을 굳이 안 받아도 미리미리 만실이 되거든요. 만실이 되는 시간이 제일 빠릅니다. 우리가 방이 먼저 차야, 간판불이 꺼져야 다른 데가 방이 차는 순서거든요. 그래도 방이 안 차는 모텔이 있어요. 호텔이 있어요. 유흥 손님은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오픈해가지고 유흥 손님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받아야 되지만 막 오픈하고 나서는 굳이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해당 상권 같은 경우는 만약에 유흥 손님을 안 받는다 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연인 손님 50%, 비즈니스 손님 50% 이렇게 받으셔도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손님들이 더 고급스러운 손님으로 우리가 방을 채울 수가 있는 거죠. 객실을 판매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지나면 시간이 뭐 한참 지났어요. 한참 지났을 때 뭐 한 5년 지났어. 한 3년 지났어. 그러다 보니까 항상 시장은 유동적이지 않습니까? 시장은 유동적이에요. 그럴 때 유흥 손님을 뭐 한 5% 내지 뭐 한 10% 정도, 이 정도 받을 수도 있겠죠. 또는 여기 지하에 위락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지하 위락시설. 이런 데에서 방을 좀 주십시오라고 막 사정을 해요. 그럴 때에는 오픈하면서도 한 5% 정도 이렇게 지하 손님들 그래서 뭐 필요한 경우 한 5% 정도 이렇게 예약만 받아서 살짝 줘도 되겠죠. 그래서 해당 상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원칙을 벗어난 비율이 이렇게 다수가 차지하는 호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겠죠. 장단점이. 이제 주말에는 물론 이제 20대 연예 손님이 많이 오겠죠. 주말에는. 주말에는. 비즈니스 상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월, 화, 수, 목까지 주무시고 금요일 날은 고향 앞으로 가시죠. 그래서 비즈니스를 많이 받는, 비즈니스를 막 80%, 90%씩 받는 그런 호텔은 상대적으로 연인 손님이 적다 보니까 금, 토, 일을 영업할 수 있는 연인 손님이 비즈니스 손님이 안 오는 그런 요일이기 때문에 그런 연인 손님을 유치하는데 상당히 좀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비율이 중요한 겁니다. 비율이 100% 비즈니스, 100% 연인 손님 그런 호텔은 없어요. 약간 섞여 있습니다. 섞여 있는데 너무 한쪽으로 너무 많이 치중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연인이 90%,
비즈니스가 10%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즈니스가 90%, 연인이 10%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 그럼 황제님 어떻게 구분합니까? 카운트에서 어떻게 해서 그거를 다 오는 순서대로 방을 판매하는 거지 그걸 어떻게 비율로 구분합니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노하우라는 거죠. 네. 어느 상권이든지 취득하기 전에 미리 그 상권을 분석해 보는 거죠.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을 통해서 아, 여기 상권은 통상 비즈니스가 몇 프로, 연인이 몇 프로, 유흥이 몇 프로 오겠구나. 그래서 운영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원하는 비율이 안 나오면은 좀 조정을 해가는 거예요.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런 비율에 맞춰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율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해당 호텔 같은 경우요. 지금 일반 상업 지역에 입지하고 있는데 객실이 32개나 돼요. 32개. 좀 아쉬운 거는 대지 면적이 좀 적다는 거죠. 대지 면적이 적으니까 필러트 구조로 되어 있는데 주차장 대수가 좀 많이 안 나온다는 거죠. 객실 수 대비. 그럼 만약에 여기가 대지가 211평이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16억에 이 호텔을 살 수가 없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해당 상권이 일반 상업 지역이고 연인, 유흥 손님, 비즈니스 손님이 형성되어 있고 먹자 유흥 상권도 형성되어 있는 상권에서 객실 수가 32개나 되고요. 일반 상업 지역이고 공시지가가 평당 450만 원 정도 형성되어 있는 상권에서 매가가 16억짜리라면 이런 호텔은 말이죠. 여러분께서 전라북도에 호텔을 취득하셔서 리모델링을 하고 계시는 예비 창업자 여러분이 계신다면 임장을 통해서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시고 분석해 보고 평가하시고 결론을 내려도 늦지 않다. 현장을 한번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자 지급액과 기대 수익률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자 지급액과 기대 수익률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자 지급액과 기대 수익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자 지급액이죠. 네, 이자 지급액. 최대 융자 원리가 14억을 레버리지 효과를 누린다라고 이렇게 가정해 보시면 이자율은 5.9%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1년에 부담해야 될 이자가 8,260만 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매달 부담해야 될 이자는 매달 690만 원입니다. 690만 원 이렇게 보셨고요. 제가 중간에 하나 말씀 안 드린 게 있네요. 리모델링 9억을 투자했을 때 예상 가능한 월 매출 예상 월 매출은요. 제가 전체적으로 종합 분석을 했을 때 6,500만 원입니다. 6,500만 원. 6,500만 원이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호텔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파생되는 기대 수익률 한번 보겠습니다. 기대 수익률. 기대 수익률. 자기 자본 얼마 투자하시죠? 11억 투자하시죠? 11억 투자하시고요. 매출 월 6,500만 원 중에서 매달 순수익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은 2,610만 원입니다. 2,610만 원. 12개월로 곱해 주시고 이렇게 비율로 환산해 주시면 기대 수익률은 28.4%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8.4%. 예상 월 매출 6,500만에서 순수익 2,610만 원이 나오는 거는요. 여기에서 인건비, 각종 공과금, 그 다음에 세액 부담금, 각종 내야 될 세금을 12개월로 나눠서 매달 부담해야 될 세금 문제,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그 다음에 비품비, 세탁비, 각종 기타 경비까지 제외하고 순수익으로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지금 수익률이 이렇게 높게 나온 거는요. 이렇게 낮게 나온 거는 여러 가지 분석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는요. 지금 매가가 16억이라는 겁니다. 매가가 16억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출금이 적어요. 대출금이 적다 보니까 이자 부담금이 적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순수익이 높게 나와서 수익률이 높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통상 리모델링 매출이 6,500만 원 정도 나오는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매가가 통상 한 25억에서 한 30억 정도 아무리 지방이라 할지라도 그 정도는 취득하시고 주셔야 취득하시고 리모델링 해서 6,500 정도 예상이 이제 가능할 수 있는데 본 물건은 말이죠 10억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출금도 10억대예요. 예상 가능한 매출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수익이 높아요. 그래서 기대의 수익률이 높은 구조로 되어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호텔 황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